소방경보 시스템 3주차 수업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소방경보 설비 끝냈고, 그 다음에 비상방송 설비의 일부를 했고요. 이 두 번째 시간에는 비상방송 설비의 조작부, 그 다음에 증폭기인데 숫자가 많이 나오죠. 이런 숫자들은 무조건 봐야 되는데 뭐하고 똑같아요? 0.8m 이상 1.5m 이하가 비상 경보 설비랑 똑같잖아요. 이런 숫자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숫자들을 별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도 아주 공부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요령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작부에 조작 스위치가 너무 높으면 우리가 사다리 놓고 조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비상 방송 설비의 조작부는 바다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에 설치해라. 조작부는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비상 방송 설비를 보면 층을 누르게 돼 있어요. 1층, 2층, 3층, 4층 누른 층이 방송이 되는 거고, 또는 전체 선택하면 전체가 다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해라. 왜냐하면 화재가 발생했는데 비상 방송 설비가 타버렸어.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잖아, 그렇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방송 설비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 아까 보니까 고용으로 사용했었잖아요. 일반 방송도 사용하고 또 우리가 비상 방송 설비로도 사용할 수 있었죠. 셀렉터가 있었잖아요. 화재 시에 비상 경보 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거, 셀렉터가 딱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차단되는 거죠. 그런 구조로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전기 회로에 따라 유도 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고, 하나의 특정 소방 대상물에 2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 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전 구역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화재를 감지한 후에 방송 개시 소요 시간인데, 비상 장치에 따른 기동 장치에 따른 화재 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 발생 상황 및 필안의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 시간은 10초 이하로 해야 한다. 그래서 기동 장치가 기동이 딱 됐어요. 화재라는 것이 그러면 10초 이내에 비상 방송 설비가 동작이 돼서 사람들이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해라. 그러한 의미가 됐습니다. 10초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얘기도 참 많이 나오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똑같은 얘기가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데, 발하층, 그다음에 직상층 우선 경보 방식. 무슨 말이냐? 화재가 발생했어. 그러면 화재가 발생한 층만 경보를 울려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또 뭐 어떤 층이 또 울려야 하는 것이냐? 전체가 다 울려야 하는 것이냐? 만약에 건물이 한 번에 울려야 된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대피하기 위해서 쏟아져 나오면서 화재 때문에 사람이 다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사람에 의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데, 발하층 그리고 직상층 우선 경보 방식, 화재가 발생한 층과 그 우위의 층에다가 우선 경보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 스퀘어미터를 초과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한다면, 발하층, 직사층, 직상층 우선 경보 방식을 사용해라. 그래서 한 번에 다 울리지 말고, 한 번에 울리면 사람들 나오다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5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3,000 스퀘어미터를 초과한다면 건물이 좀 크니까 우선 경보 방식을 사용해라. 이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보 방식을 보게 된다면 29층 이하라고 한다면, 30층 이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좀 나눠 보면, 29층 이하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고층 건물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30층 이상이다 그러면 이건 특고층이 되는 거죠. 보게 된다면 29층 이하라면 이제 고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가 됐다, 불이 났다 그러면 그 발화된 층과 바로 우위에 있는 층, 직상층 우선 방식이죠. 에 경종을 하는 겁니다. 그 위에 층은 전부 다 하는 겁니다. 1층에서 발화가 됐다 그러면 1층 발화층 경보하고 그 바로 위에 있는 층 그리고 그 다음에 지하 전층을 직산층이니까 3층이 되겠죠. 3층을 경보를 해야 되고 전체가 아니라 직산층이니까 전체가 아니라 바로 위에 있는 층 그 다음에 1층도 발화층과 직산층 그 다음에 지하는 전체 층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특이한 거죠. 지하 1층이라고 한다면 지하 전층을 다 해야 돼요. 지하에서 만약에 발생했다 그럼 지하 전층입니다. 그래서 지하 1층이라고 한다면 지하 전층과 그 바로 위에 직산층인 지상 1층이 되는 것입니다. 지하층이라면 지하 전층을 다 발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하층이다 그럼 지하 전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층이 있다 그러면은 우선 경보 방식이 아니라 일제 경보 전부 다 울리게 하는 그런 일제 경보 방식을 택해라. 자, 우리 특고층을 좀 본다면 특고층이라는데 제가 초고층이라고 말하기 더 낫겠네요. 그래서 29층 이하는 고층이고 그 다음에 30층 이상은 초고층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특별 소방 안전 관리자가 30층 이상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 소방 안전 관리자를 층을 제가 좀 잠깐 혼동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2층 이상의 층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2층 발화층에는 경보를 해야죠. 그리고 건물이 높으니까 직상 4계층까지 경보를 발해야 되는데 이때 30층 이상이라는 얘기는 120m 이상 건물의 높이가 120m 이상이다 그러면 30층 이상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럼 1층에 당연히 발화층이니까 1층에 경보가 울려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위로 직상 4계층도 경보 울리고 그 다음에 지하 전층 다 울리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 내용은 다 같아요. 보시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지하 1층이라고 한다면 지하 전층 그리고 직상 4계층까지 경보해야 하고 지하층이라면 지하 전층입니다. 자, 우리가 29층 이하와 고층 건축물과 3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배선은 우리가 이미 다 배웠던 내용하고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뭐 안 해도 되긴 되는데 자, 우리가 기억에 남기기 위해서 똑같은 얘기를 아마 10번 이상 하게 될 것입니다. 자,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에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에 화재 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해라. 그리고 전선수가 그렇게 하려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전원회로의 배선을 본다면 내화 배선을 해라. 내화. 불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해도 그 화재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라. 그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전원회로가 아니라고 한다면 내화 배선을 해도 되고 또는 내열 배선을 해도 된다. 자,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데 우리 1학기 때 배웠어요.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것은 매거라고 했었죠. 절연 저항기 매거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환에 직류 250V짜리의 절연 저항 측정기 즉 매거로 측정했을 때 0.1 메가옴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 내용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법은 아마 향후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0.1이 아니라 0.5메가 이상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내용은 우리 1학기 때 다 했었죠. 왜 그런지는. 아직까지는 0.1 메가옴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덕트, 몰드 또는
풀박스 등으로 설치해라. 별도로 하라는 거. 이 말은 전용으로 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겠죠. 자, 그런데 60V 미만의 약전류 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이래요. 그리고 각각의 전압이 같다고 한다면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상용 전원을 본다면, 자,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 저장 장치, 교류 전압의 옥내 가선으로 하고, 자, 전원까지에 비해서는 전용으로 해야 한다. 똑같죠.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들과 비상 경보 설비와 똑같아요. 개폐기는,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작업을 하다가 개폐기를 다 내려봤어. 그 비상 방송 설비가 동작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동작 안 되죠. 긴급시 동작이 안 되니까 개폐기에는 비상 방송 설비용이라는 어떤 스티커 같은 걸 부착을 해야죠. 그래서 내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예비 전원을 본다면 이 예비 전원의 이 종류는 축전지 설비. 자, 이 사진이 축전지예요. 자, 이미 배웠고요. 그다음에 전기 저장 장치라는 것이 있고요. 자, 이 전원의 성능을 본다면 감지 상태를 60분 이상 지속한 후에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즉 비상 방송 설비를 동작시킬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런 뜻입니다. 자, 내용 많지 않죠. 수업이 끝나면은 제가 이제 문제를 업로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숙지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OT 때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출제할 것이다. 자, 지금은 우리가 이제 8주차 전이니까 중간고사에서만 이 문제가 나올 것이고, 그 중간고사가 끝난 다음에 범위 내에서 다시 또 이제 기말고사가 출제될 것입니다. 자, 1번 문제를 좀 볼까요? 자, 비상 방송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 NFPSC 202에 따라 부속 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 간의 절연 저항은 1경계 구역마다 증류 250V의 절연 저항 측정기, 즉 매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 저항의 얼마 이상이었어요? 0.1메가오h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수정이 되지 않을까, 변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2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전원에 관련된 것인데요. 비상 방송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 NFPSC 202에 따라 비상 방송 설비가 기동 장치에 따른 화재 신호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 발생 상황 및 필안의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 시간은 10초 이내다. 10초 이하로 해야 하는 거죠. 빨리 해야지만 그 층에 있는 사람들이 화재를 인식하고 대피해서 인명이 보호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비상 방송 설비의 개통도이다. 개통도이다. 자, 수정 개통도이다. 자, 사진 하나만 찍을게요. 개통도이다. 자, 가로에 들어갈 게 무엇이냐? 감지기하고 기동장치가 동작이 됐어요. 그럼 수신기가 딱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증폭해서 조작하고 그 다음에 스피커로 출력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수신기가 무엇이냐? 앞에 있는 것처럼 감지기, 기동장치에 의해 동작되는 거죠. 그럼 그 신호가 누가 받아요? 수신기가 그 신호를 수신하게 되는 거죠. 다음, 비상 방송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비상 방송 설비의 음향 장치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가로에 들어갈 것. 자,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 수평거리 25m는 비상 경보 설비와 동일한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비상 방송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 NFPSC 201에 따라 기동 장치에 따른 화재 신호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 발생 상황 및 피난의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 소요 시간 그랬는데 얼마나 그랬어요? 10초라 그랬잖아요. 10초 이내에 동작하여야 한다. 다음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자, 비상 방수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은 NFSC 201에 따른 정의에서 가변 저항을 이용하여 전류를 변화시켜 음량을 크게 하거나 작게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음향 조절기 즉 볼륨이라고 말을 했고, 가변 저항을 이용해서 저항을 크게 또는 작게 이용하게 된다면 전류를 많이 또는 적게 크게 조절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전류의 양을 가지고 우리 볼륨 크기를 음량을 조절할 수 있다. 7번입니다. 자, 우리 비상 방송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 NFSC 202에 따른 음향 장치의 구조 및 성능에 관한 기준이다. 자, 전격 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다음에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이 내용은 좀 메리트가 있네요. 그리고 전격 전압의 80%의 전압에서 동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전에 배웠었던 비상 경보 설비와 내용이 동일합니다. 자, 다음 비상 방송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 NFSC 201에 따른 용어의 정의에서 소리를 크게 하여 멀리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일명 스피커라고 한다면 확성기입니다. 이 확성기와 증폭기, 앰플리파이어죠. 이 앰프와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 있는데 일명 스피커다. 그리고 확성기가 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힌트를 좀 준 것입니다. 문제를 좀 쉽게 만든 거죠. 다음 비상 방송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비상 방송 설비에서 기동 장치에 따른 화재 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 발생 상황 및 피난의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 시간은 10초 이하라고 이미 여러 번 문제가 나왔었죠. 10번 문제를 본다면 자, 역시 비상 경보 설비와 같은 기준인데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비상 방송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 NFSC 201에 따라 다음 가로에 기역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비상 방송 설비에는 각 설비에 대한 감시 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60분, 10분 여러분들 기억하시되 비상 경보 설비와 내용이 동일하다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좀 본다면 우리 전격 전압의 80% 전압에서도 이 비상 방송 설비는 음향을 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비상 방송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 NFSC 202에 따라 비상 방송 설비 음향 장치의 전격 전압이 220%인 경우, 아니 220V인 경우 최소 80%라 했으니까 220V의 80%는 176V에서도 음향을 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2번. 자, 비상 방송 설비의 배선에 대한 설치 기준인데, 자, 틀린 것은 자, 항상 별도로 전용으로 이런 말을 좀 기억해야 되죠. 배선은 다른 용도의 전선과 동일한 관, 틀렸네. 벌써 틀렸네요. 동일한 관이 아니라 별도의 관, 덕트,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내용이 틀렸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회로의 배선은 옥내 소화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내화 배선을 설치해야 한다. 맞죠? 자,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 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죠. 부속 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 간의 절연 저항은 1경계 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 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 저항이
0.1메가오hm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13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자, 비상 방송 설비 음향 장치에 대한 설치 기준 옳은 것은 다른 전기 회로에 따라 유도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유도 장애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자, 맞는 말이고요. 자, 음향 조정기를 설치한 경우 음향 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해야 하고 그러니까 공통선 하나와 일반 방송과 비상 방송 이렇게 총 선은 3가닥이 되는 겁니다. 다른 방송 설비와 공용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 시 비상 경보 외에 방송을 차단되는 셀렉트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동으로 차단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차단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기동 장치에 따른 차단되어야죠. 비상 경보 외에 방송을 차단하는 구조가 아니어야 한다. 차단되어야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우리 가장 많이 문제에 출제되었었던 기동 장치에 따른 화재 신호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 발생 상황 및 피난의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 시간은 60초면 사람 다 죽어요. 그래서 10초 이내로 해야 한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빨리 대피할 수 있다. 자, 그동안 풀었던 문제 똑같은 문제, 동일한 문제. 비상 방송 설비의 음향 장치는 전격 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15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압 활동 시 안내 방송에 사용하는 증폭기의 종류는 휴대형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자, 수압 활동 시 안내 방송에 사용하는 증폭기는 휴대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할까요? 자, 비상 방송 설비의 배선과 전원에 관한 설치 기준 옳은 것은 그랬는데 비상 방송 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덕트, 몰드, 풀박스 등에 설치하되 조건이 있었죠. 60V 미만의 약전류를 사용하는 전선으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는 그러지 않다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자, 틀린 것들을 좀 보게 된다면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 간의 절연 저항은 1경계 구역마다 증류 110V가 아니라 250V의 절연 저항 측정기, 즉 매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 저항이 0.1메가오hm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너무 많이 틀렸다 얘는. 그렇죠?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 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전용이어야 하는 거죠. 비상 방송 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 상태를 60분간 지속하고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조금 이렇게 복잡해 보이기도 하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7번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자, 비상방송 설비의 음향장치 구조 및 성능 기준인데요. 자, 전격 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자동화지 탐지 설비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 문제는 출제가 여러 번 되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18번을 보게 된다면, 자, 비상 방송 설비 음향 장치의 설치 기준 그랬는데 음량 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 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 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하고, 그 다음에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그런 있도록 설치를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배웠던
비상 경보 설비와 동일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19번부터 수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